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로 인해서 주식이 증자 전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또 권리락을 한 다음에 이상 급등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권리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상증자의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구음원이 500%의 무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500%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우리 잘 알다시피 공구음원은 주식수가 367만 주지만 이게 액면가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3억 6,700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500%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20억에 불과한 아주 극히 적은 물량으로 인해서 증자 전에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유통되는 그 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권리락한 다음에 5번 이상 상한가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조광 ILI라든가 조광 ILI 또 실리콘2 똑같이 무상증자 500%로 권리락을 했었고요. 권리락을 한 다음에 이틀 연속 강하게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다만 실리콘2는 다소 금요일 날 상한가를 일부 무너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었는데, 조광 ILI 같은 경우 이틀의 상한가였는데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고 견조하게 강세를 유지하는 이런 패턴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강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시황에서 이 무상증자 기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무상증자 500% 그 권리부를 남겨놓은 월요일 날 그 모아 데이터가 주식수가 마찬가지로 540만 주인데요. 540만 주에 액면가 500원이고 현재 자본금이 약 25억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무상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1차로 급등했다가 다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구음원에 형성됐던 매수세들이 이 모아 데이터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 날 권리 부가 될 텐데요. 화요일부터 또 7월 19일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 권리락에 인해서 예를 들어서 25,000원 정도의 권리락을 하게 되면은요, 6분의 1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한 4, 5천원대로 주가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조광 ILI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3, 4천원대에서 2,700원대, 물론 이제 권리락 가격은 2,100원대였죠. 2,100원대면 이 가격에 권리락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물량을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물량의 그 공백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모아 데이터도 그런 현상들이 전개가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권리락을 한 다음에 주식을 사려고 그래도 잘 사지지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도전을 했다가 안 사지면 그냥 세 번째 이상 상한가에 따라가는 거는 누가 봐도 무리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량이 나올 때까지 쫓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지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500% 무상이 7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7월 19일이면 그 권리락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8월 10일 날 상장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언제까지 사면 무상증자를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증자를 받고 난 다음에 권리락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 도취돼 가지고 무작정 그 주가를 보유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권리락 이후 시점에서 대량 매물이 출회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잘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권리락이 된 다음에 무상증자가 나오는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이번 공구먼 같은 경우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이게 이제 7월 18일이면 그 물량들이 다 쏟아지고 약 1800만 주가 쏟아져서 2200만 주의 수량이 되다 보니까 지난 7월 15일 같은 경우 400만 주의 거래량을 이루어졌지만,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량으로 내일 쏟아질 이런 물량의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쉽게 반전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마치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어차피 무상증자하고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나중에 주가 떨어지고 하면 무상증자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다소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를 하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최근처럼 그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상의 규모를 불가피하게 500%, 800%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공구먼 같은 경우 초기에 회사가 대규모 흑자를,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자본금 3억 6천짜리가 100억이 넘는 그 흑자를 내고, 또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2만 원 정도의 발행을 하면서 대규모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량주라는 그런 그 기준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은 여전히 3억 6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다른 이런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이걸 단순히 무작정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은 나쁜 것처럼 일부 기사들은 조금 한쪽 면만 강조한 측면들이 있다. 어차피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유보해놓은 그 자금은 영업을 잘해서 생긴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주식발행 초과금, 또 재평가 적립금,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의 자산 증대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무 그 재무 상태가 실질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무상증자 받은 사람이 시장에서 팔고 나가고, 또 새로운 주주가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를 하고 하면서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물론 단점으로 할 것 같으면 기업의 유보금이 감소하고 안정성이 다소 침해되면서 나중에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미 기존의 흑자 구조가 정립된 안정적인 회사의 측면에서는 다시 추후 영업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유보금을 적립하고 다시 또 회사가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무상증자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를 안 하는 기업이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지 않습니까? 회사가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해주고 배당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주식만 돈만 모아놓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그래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미리 그런 회사 주식을 선침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무상증자를 안 했던 기업들은 쉽게 무상증자를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영구히 적립해 놓은 자산은 결국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대주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패션이 일단 신생 벤처 기업들이 그 무상증자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세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가급적이면 흑자가 나고 우량한 기업의 무상증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무상증자 했던 그런 기업들 패턴을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노터스라는 회사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 무상증자 하면서 이 무상증자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그 기폭제가 됐던 종목 아닙니까? 결국은 이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받았던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권리락 전에 5, 6만 원대 주가가 급등했던 거를 단돈 몇천 원에 주식을 내다 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물량 공백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물량이 출회될 때는 근본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무상증자를 받지 않고 권리락 한 다음에 싸게 이 주식을 살려고 그래도 좀처럼 매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존 흐름이 이미 권리락 한 다음에 3번, 4번 정도 상한가 간 다음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무상증자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이 신주 물량이 쏟아질 때쯤, 물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무상증자를 받고 무상증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식을 권리락 후에 물량이 출회되고 상한가가 무너지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구먼이나 노터스에서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지만, 이 주식이 물량이 출회되면서 그 매물을 소화시키고 다시 또 2차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상한가 무너질 때 매도만 제대로 해도 이미 무상증자 받아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권리락 한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300원에 대략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무상증자 800%의 권리락 가격이었죠. 그리고 지금 공구먼 같은 경우도 1차 상승 가격이 우리가 지금 권리락 기준으로 돼 있지만, 이게 그 권리부에 89,900원, 거의 9만원까지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88,000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상승할 때 89,900원이고, 이게 권리락 기준가로 따지면 15,000원이 되겠죠. 15,000원인데 이미 공매도가 출회되는 기간에 첫날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15,000원 선 대략 권리락 가격을 조금 상회하는 듯 하다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종가 14,000원대로 끝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흐름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지금 노터스처럼 횡보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회사가 공시한 이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경우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이상 탐지 예측 시스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들이 헬스케어라든가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미래의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공시 자료에 의할 경우 자본금이 26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본 총계가 343억이에요. 그러니까 26억짜리 자본금으로 시작을 해서 내부에 340억을 유보해 놓고 있다. 그러면 유보율이 1000%가 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아놓은 요 유보금을 무상으로 주주들한테 500%를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500%라고 해도 결국은 이 343억에서 자본으로 전입될 때는 500원으로 환산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 무상 증자 후에도 결국은 이 액면가 500원으로 자본에 전입되기 때문에 주식 수만 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자본금 규모로 전입되는 금액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자 주식수는 약 2,700만 주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면 현재 540만 주에서 3,240만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본금도 26억에서 156억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본 총액의 343억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자본금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금 증가는 26억에서 약 130억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공구음원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전체 주식수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공시한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전체적으로 약 한 34% 정도 188만 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KD 투자조합이라든가 아주 좋은 성장 지원 펀드 이쪽이 갖고 있는 전체 지분이 약 14%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5%라고 봐야 되겠네요. 15% 정도 되고 이게 주식수로 8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 비중이 극히 낮아요.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약 10% 정도에 해당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에 대비해서 약 49만 주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볼 때 권리락 이후에 이 공구먼이 거쳤던 그 주식 패턴하고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그 기존에 그 무상증자 했던 주식들의 흐름이 권리락 후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부에 얼만큼 유리한 가격, 물론 뭐 급등하는 경우에 따라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대부분의 경우 권리락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여러 번 그 증자를 안 받은 상태에서 기존에 증자받은 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전개될 때 너무 무리하게 여러 번 상한가 친 다음에 그 물량 쏟아질 때 접근해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무상증자도 받아놓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500% 기업들이 일단 공시된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무상증자 투자 요령에 대해서 오늘 주말에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